예,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앉아 있는데 여기 보니까 리플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게임님이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떠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PER이 하이닉스보다 더 낮아서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뭐냐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PER이 하이닉스보다 더 낮기 때문에 저평가돼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높다라는 의미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좀 그런데, 일단 뭐 PER 얘기 나왔으니까 PER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참 이제 막 추워졌다고 강아지가 무릎 위로 막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왔죠. 하여튼 PER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솔직히 그 PER과 관련된 부분은 그거는 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판단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ER과 관련된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돈 버는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뭐 새로운 사업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뭐 반도체의 뭐 시황 자체가 뭐 업황이 크게 바뀐다든가, 아니면은 뭐 글쎄요, 하여튼 좀 개별 종목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하여튼 뭔가 좀 큰 시스템이 바뀔 때 PER 자체가 좀 높게 받아지고 낮게 받아지고, 솔직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PER은요. 그래서 그 단기적인 투자를 보통 이제 한다라고 생각하고 보통 단타 치잖아요. 그죠? 중장기 투자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보통 이제 단타가 많은데, 단타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금 어떤 종목의 PER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PER이 뭐 하이닉스보다 낮다는 거는, 사실 뭐 어떤 의미로 따지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저평가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투자자들한테 더 좋은 인기, 더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죠? 아무래도 하이닉스를 많이 사니까 비쌀 거 아니에요. 이익 대비해서. 그러니까 솔직히 PER이라는 지표는 제가 영상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다시피, 솔직히 PER을 뭐 어떤 분석의 지표나 아니면은 뭐 어떤 하여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일단 PER을 전혀 참고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그건 이제 PER에 관련된 얘기였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크게 D램계에, 전 세계 D램계에 3종 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하이닉스를 굳이 하느냐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PER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좀 남겨놓고 좀 이제 끝났고, 하이닉스가 일단은 최근에는 안 그런데 제일 셉니다. 주식이 제일 세요. 통상적으로 제일 셉니다. 하이닉스가. 물론 뭐 막 이렇게 그냥 얘기하기도 힘들지만 주가의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주가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입니다. 이게 월봉이고요. 월봉이고, 이게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미국 주식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나스닥에 상장도 있든가. 그래서 이게 한국 주식도 움직임하고 조금 타이밍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이 강세였을 타이밍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2018년 1월 달을 고점으로 해서 꺾이기 시작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월 달이 아니고 2018년 5월 달부터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미국이 강했을 타임, 미국이 코스피 코스닥보다 강했었던 이 타이밍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더 강했을 거고요. 그러나 요즘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훨씬 강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월봉으로 놓고 볼게요. 똑같이 월봉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안타깝게 미국 주식에 상장된 게 아니고 한국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신흥국 주식 시장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많이 털렸습니다. 많이 털렸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빠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덜 빠지는 사이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신흥국 주식에 상장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고,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요즘에는 더 반등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솔직히 요즘 차트를 보시면은, 요즘 당장만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요즘에는 더 핫한 종목이죠, 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아마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가 뭐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솔직히 원래는 하이닉스가 제일 센 종목인데, 어떻게 요즘은 또 신기하게 삼성전자가 이 세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렇게 차트가. 그래서 이게 하여튼 세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가 요즘에 하여튼 가장 강한 좀 신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제일 강한 이유는 요즘에 이제 신흥국 주식 지수 자체에 돈이 몰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장 강한 거죠.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의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이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삼성전자가 안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요즘에 하이닉스보다 강한 이런 독특한 모습이 나오는 거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중에 삼성전자가 가장 강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안 그래도 요즘에 좀 이제 한 가지 얘기 좀 더 하자면은, 제가 요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베팅하는 ETF에 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한국보다 미국 주식이 요즘에 굉장히 약해서,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약해서,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주식은 1년 반 조정을 선제적으로 많이 받았는데, 미국은 지난 1년 반 동안 강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조정이 좀 길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반도체 지수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미국 쪽 반도체 섹터는 뭐 더욱더 약한 것 같다라는 그런 부가적인 말씀 정도 드리고요. 미국 주식 하니까 참 환율 얘기해야죠. 그리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게 미국 주식을 사는 거는 별로 이게 좋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물론 뭐 제가 워낙 오래전부터 얘기한 거라 갖고 좀 이제 민망한데, 달러가 이제 앞으로 약세로 전환이 되긴 될 거예요. 근데 1년 반째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겁니다라고 외치고는 있는데 안 와서 좀 뭐한데, 본격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전환이 되기 시작한다면은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환차손을 입게 됩니다. 아시겠죠? 계속 찔끔찔끔 환차손을 입어가지고 좀 불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주식 앞으로 하실 거면은 저런 개별 종목 뭐 하루 1% 2% 움직이는 변동성 낮은 종목 하시면은 이 환율로 까먹어서 재미없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런 쪽은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환율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제 급락했죠. SOX 어제 반도체 지수 급락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우리에게는 오늘 저녁이 한 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또 미국이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또 내일 우리나라 장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솔직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우리나라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어제 좀 반등하면서 강한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차트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솔직히 내일 우리나라 한국장에 빠지는 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 뭐 미국장 한번 잘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게임님의 질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영상 한 편 뽑아내 봤고요. 하여튼 한글날 잘 보내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